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엠마? 네, 그럼요. 네, 저희가 방송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지만 사실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거라서 맞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저희도 스타트업 업계에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죠? 네, 큰일이 일어났네요. 네, 저도 오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일인가요? 저도 듣기로는 파산 위기에 있다?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파산을 했다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소재의 은행이죠. 네. 네, 아마 이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은행이 파산을 해서 큰 이슈가 있었고 일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았던 JP모건 체이스의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파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후에 큰 파산이 일어난 건데. 그러네요.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곳은 네, 처음 들어봐요. 네, 1983년 문을 연 뒤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인데요. 네. 주요 고객층이 이제 실리콘밸리, 이름에 실리콘밸리가 들어갔다시피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22년에 상장했던 테크 기업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고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용하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네,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파산이 발생한 원인은 일단 22년 초부터 이제 미국 테크 기업들 성장 둔화, 그리고 22년부터 시작된 이제 연방준비제도, 그 미국 연준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고금리 정책에서 비롯됐는데요. 이제 실적 부진,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아마 많은 테크 기업들이 돈줄이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을 빼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예금이 없다 보니까 자금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자금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여기 보관하고 있던 거를 이제 계속 사용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캐시가 없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이죠. 이 금융자산을 일부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국채 가격이 낮아졌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채권 아시겠지만은 이게 R이 올라가면은 P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3월 8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주식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식이.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그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이제 예금을 인출해 주세요라고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예금 인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이걸 메꾸려고 했는데 이제 3월 10일이죠. 금요일. 금요일까지도 투자자를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미국 금융보호혁신국이라는 곳은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를 발표를 해버렸고 거의 10일에 이제 발표를 한 걸까요? 불과 이틀, 3일 만이죠, 거의. 빠르게, 재빨리 이제 아마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열일하시네요. 그렇죠. 열일해야죠. 요즘 같은 이제 위험한 시기에는 빨리 이런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지급 업무를 이제 하겠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테크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주요 고객층이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그래도 기존 금융권들, JP모건이나 이런 큰 회사, 골드만삭스나 이런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퍼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많다고 해요. 하지만 또
아무래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쓰고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사실 네. 다른 뭐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돈 안 넣었다고 하면 사실 네. 뭐 큰 상관 없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여기에 예금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네. 뭐 이미 불안하니까 그럼 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주로 하고 이런 업무 처리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기존 금융권 중에서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 뭐 대기업들이나 뭐 중견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이 아니라 이제 네. 스타트업 쪽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쵸. 스타트업은 진짜 돈줄이 막히면 정말 큰일 네. 나는데 위험한데 네. 지금 사실 투자 유치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렇죠. 갖고 있던 예금이 갑자기 뺄 수가 날라간다고 없다. 네, 하면 이걸 뺄 수가 없다라고 네. 하면은 네, 이걸 회사 운영을 하는데 큰 이슈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은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작년 말 기준 총 자산이 네네. 그 원화 기준으로 276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예금이 네. 232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그 한도가 이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24만 달러? 네. 달러로 하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넘지 않으면은 그 한도 안에서 예금 보호를 받지만은 이걸 초과를 하면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3억은 너무 작은 돈인데요? 그렇죠. 네. 엄청 작은 돈이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아마 많은 스타트업들이 뭐 실리콘밸리 은행만 쓸 수도 있고, 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만약에 대부분의 돈을 여기에 맡겨놨다라고 하면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죠, 걸 그죠, 또 그죠. 깨닫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예금자보 내가 언제 이걸 써보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쓸 일이 정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몇십 년에 한 번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지금 이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규모가 네. 한 180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전체가 232조인데 네. 그 중에 거의 86% 정도인 아, 180조 원이 이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 줄도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전반적으로 아마 이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스타트업들이 향후에 돌려받게 될 이 예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건질 수가 있는 건지가 아마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좌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파산을 해버리면은 네.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약간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재정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연방은 네, 그렇죠. 재정 관리가 들어가면 뭐 일단은 다 자금 그렇죠. 동결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팔 수 있는 건 아마 팔아서 다 이제 유동하고. 현금화하고, 네, 네네. 아마 그래서 이제 예금자들한테 돌려줄 걸 정하고 아마 네네. 그런 프로세스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스타트업들은 뭐 당장 뭔가 자금 운용을 해야 되고 하는 네네. 상황이 있을 경우에 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날려버린 돈이 많아서 아까 채권 투자한 것 때문에 채권 가격 뭐 네. 떨어진 것 때문에 등등 해서 손실이 컸어가지고 만약에 예금 갖고 있던 돈보다 만약에 더 적게 그럴 수도 네, 있죠. 자산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은 네. 실제 내가 넣었던 돈보다 훨씬 덜 받게 될 확률도 너무 높은 거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금이 232조인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손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저 중에 다 건질 수가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에 SBV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 미국 스타트업들 어디가 있을지? 사실 그 회사들이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21년, 22년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주 은행으로 쓰고 있다라고 네. 했으니까 심지어 상장사들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영향이 아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스타트업의 한 설립자는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제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의 자산을 예치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24만 달러 정도까지만 돌려받는다면 회사는 전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돈 흐름이 막혀버리면 사실 IT 회사들은 네. 인건비가 크잖아요. 직원 월급을 못 주면 그렇죠. 이제 운영이 이제 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일 것 같고 네. 마케팅 이런 거야 뭐 줄일 수 있겠지만 인건비랑 뭐 서버비 이런 게 좀 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또 이게 네. 언제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정이 된 게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 네. 자금 융통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 뭐 최근에 미국 스타트업들은 해고가 또 이슈가 된 만큼 그죠. 또 앞으로 더 해고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네.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실직자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미국은 또 고용과 해고가 또 자유롭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래도 기존 금융권보다도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저금리로 빌려줬기도 하고 아마 그때 이제 채권도 아마 더 높은 가격으로 샀을 테고 현재로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또 이거 관련해서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8일에 손실공시 했다 그랬잖아요. 채권 네네. 손실공시. 근데 그 전인 지난달 27일에 SBV 파이낸셜이 아마 이 SBV의 모 회사인가 봐요. 파이낸셜 그룹이 상장된. 근데 거기에 회장이 주식을 1만 주 이상 네, 맞아요. 팔았다고. 네, 대표이사. 네.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이거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네. 뭐 이슈가 있는지는 SEC에서 조사를 추후하지 않을까 싶네요. 충격적입니다. 네. 또 이제 FTX도 떠오르기도 하네요. 아. 네. 도망갔죠. 네, 도망가고. 네. 아, 지금 주가가 보니까 그 코로나 시국에 한창 막 오르다가 거의 $700 이상? 거의 750불 가까이 네. 찍다가 지금 100불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주말에 금요일 오후 네,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금요일 장에는 미국 장에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월요일 되면 이제 아마 아시아 쪽부터 또 주가에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실리콘밸리 뱅크의 아마 이런 위험자산 쪽에서는 코인 쪽 암호화폐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많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계속 이런 위험 자산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3월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예상치 못한 네. 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네. 네, 좀 놀랐습니다. 이게 뭐 국내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영향이 클 수도 있는데 네. 없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다른 금융권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예치를 하고 있었고 이런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찾아보니까 전국에 지점 17개? 네, 미국에 있다고.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엄청 큰 우리가 생각하는 막 4대 은행 이런 개념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미국도 이런 작은 은행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곳들이 그래서 리스크가 확실히 크고 앞으로 또 이런 게 사실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계속 그렇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리고 미국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네네. 큰 은행들, 대형 은행들은 또 이게 파산하거나 뭐 최근에 뭐 부채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관리를 하실 텐데 이런 작은 은행들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뭐 관리가 뭐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큰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는 최근에 들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것 외에 이제 이런 중소형 은행들 위주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규제가 꽤 있는 편이라. 네,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에서 계속 관리를 그죠. 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나 뭐 이런 것들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타트업 쪽에 대한 리스크,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뭐 VC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섹터들 더 리스키한 자산 관련된 쪽에 대한 위험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약간 우울한 소식? 좀 당황스러운 소식이어가지고 저희가 좀 급히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